지난달 15일 출시된 피코의 VR 네오 3 링크입니다. 6DOF 기술을 활용하는 2-in-1 VR 헤드셋이에요. 베이스 스테이션 필요 없이 헤드셋과 컨트롤러만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선 연결도 지원하는, 그래서 2-in-1, 정확히 말하면 올인원입니다. 본격적인 제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VR 헤드셋을 좀 사용한 지가 좀 됐어요. 한참 갖고 놀다가 접었죠. 여튼 정말 오랜만에 다뤄보는 VR 기기고요. 이 영상을 찍을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계속 몸을 움직이니까. 나 이거 다이어트 될 것 같아. 보다시피 굉장히 패키징이 푸짐하고 깔끔합니다. 물론 저는 이걸 다시 포장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어요. 내 거였으면은 신났겠지. 내 거 아니에요. 안경 착용자들을 위한 헤드셋 내부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즈 스페이서, 코 밑으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한 노즈 패드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커스텀 DP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타입C 케이블 아니고요, DP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연결을 고려했을 때 이 노트북에는 보통 미니 DP가 적용되잖아요. 그걸 또 고려해서 관련 어댑터까지 포함시켜줬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줬다는 거,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강점이 생기면서 약점도 따라오게 됐죠. 가격입니다. 약 55만 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세서리들까지 전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마냥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VR 헤드셋들과 큰 차이 없습니다. 깔끔해요. 중앙 상단에는 열 배기구가 뚫려 있고요. 내부에는 이 쿨링 팬이 들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팬 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본체 우측면에 각 버튼들이 배치됐고요. 하단부 볼륨 버튼과 오디오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볼륨 버튼은 차라리 다이얼로 디자인됐으면 좀 더 직관적이었을 것 같아요. 일반 게이밍 헤드셋처럼 이 볼륨 조절은 다이얼이 편하거든. 내장 스피커는 헤드밴드 안쪽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스피커 출력은 괜찮아요. 다만 음질은 조금 평범한 편에 속해요.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라면 고급형 유선 이어폰을 쓰겠다. 상단에는 네오3의 꽃, 커스텀 DP 케이블이 꽂히는 타입C 포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DP 케이블 꽂고 동봉된 드라이버로 살짝 조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클립을 찝을 수 있도록 여기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언제든 탈부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후면 내장입니다. 무게 밸런스를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쪽 면에 배터리가 내장됐어요. 5300mAh입니다. 꽤 크죠? 동급 VR 헤드셋 대비 배터리 용량도 큰 편이에요. 완충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배터리 수명은 오피셜 약 3시간입니다. 제 사용 기준에서는 짧으면 2시간, 길면은 2시간 30분 정도. 동급 VR 헤드셋 대비 배터리 라이프는, 배터리 수명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제품 후면에 이 스트랩 다이얼이 적용됐어요. 이게 진짜 편합니다. 간편하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벗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말이 안 돼. 여러분 VR 다 많이 써보셨잖아. 꺾어, 들이넣어, 내려, 쏘여. 이거 진짜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랩이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머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아니 써도 크게 불편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저는 조금이라도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제거시키고 사용했습니다. 그걸 제거하면은 머리에서 막 흔들흔들 거리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앞면과 머리 뒷면만으로 VR을 고정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덕분에 머리 위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앞면 패드는 패브릭 소재고 이 탈부착 가능해요. 이렇게 앞면 패드를 제거하고 노즈 패드를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렌즈는 3단계 IPD 조절이 가능합니다. 동공 조절 이렇게 특이점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착용감은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VR 헤드셋 중에 최상위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서 또 중요한 점은 뭘까요? 사양도 사양이지만 이 무게잖아요. VR 헤드셋은 제품 무게가 약 640g입니다.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인데 또 이 무게만으로 무거워서 어떻게 쓰나, 목 부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착용감이 편하잖아요. VR 특성상 장시간 사용 시 어지러움은 느낄 수 있었어도 무게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디오, 헤드셋도 마찬가지예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게이밍 헤드셋도 구조적으로 좀 편하면은 그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컨트롤러 디자인은 저는 뭐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난합니다. 뭐 그렇게 큰 특이점은 없어요. 6DOF 기술을 위한 이 트래킹 링이 달려 있고요. 진동 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 없지는 않구나. 건전지, 2웨이 전지 2개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약 8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선수들 이렇게 하던데. 주요 사양 이야기를 하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XR2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현 시점의 최신 프로세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퀄컴이 XR2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여러 장치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워도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메모리는 6GB, 256GB의 스토리지를 지녔습니다. 모양은 빠지지만 USB를 여기다 꽂아서 보고 싶은 영상들을 바로바로 재생시킬 수도 있어요. 따로 뭐랄까 인코딩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영상만 봐요. 합법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VR 장치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렌즈, 디스플레이 해상도입니다. 이 녀석도 프레넬 렌즈가 적용됐어요. 4K 레벨 해상도, 5.5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4K 레벨, 정확히 4K 해상도는 아니고 조금 밑도입니다. 최대 주사율은 120Hz,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90Hz 주사율이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콘텐츠들이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스팀 VR 경우에는 제가 체크했을 때 90Hz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독립형, 무선 경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선, 다 좋아하시잖아요. 선 없는 자유로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커스텀 OS, 피코 OS가 적용됐습니다. 이번에 UI 디자인이 개편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써보기 때문에 이전 디자인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성 자체가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전반적인 실행 속도도 빠릿빠릿하고 버벅임도 그리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피코 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개수는 약 80여 개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VR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앱 몇 개가 있고 대부분이 게임이에요. 간단한 미니게임들은 확실히 무선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일부의 고품질 게임들을 이렇게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VR 헤드셋들이 아무래도 해상도가 다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모기장 현상이라고 이 픽셀이 되게 도드라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녀석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신기한 기능을 몇 개 넣었어요. 신기한 건 아닌데 꽤 다양한 OTT 서비스를 지원해요. 정확히 말하면 웹 앱입니다. 티빙, 파라마운트 플러스, 애플 TV, 쿠팡 플레이 등을 지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비록 가상이지만 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재밌는 일이죠.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헤드폰 딱 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세상 많이 좋아졌어. 참고로 넷플릭스는 없습니다. 고고한 넷플릭스를 탓하세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그렇게 까지 해서 넷플릭스를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스팀 VR입니다. 네오3 링크는 제품 타이틀처럼 피코 링크라는 앱을 활용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스팀 VR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와이파이, 무선 연결로 즐길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DP, 유선 연결입니다. 무선 연결로 스팀 VR을 즐길 때는 당연히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게임 화면 품질은 각기 달라집니다. 그래도 무선으로 간편하게 스팀 VR 게임들을 막힘없이 즐길 수 있었다는 것,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무선으로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흥미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무선 연결로 하면은 화질 열화도 심하고 좀 이것저것 좀 렉도 있고 좀 게임할 때 너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점은 아쉽더라고요. 그래픽 옵션에 제한이 걸려요.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 최적화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선을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으셔도 돼요. 얘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오3 링크에 적용된 DP 케이블, 이거 일반 USB 3.0 케이블 아닙니다. USB 3.0과는 대역폭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무손실 PCVR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무선 품질 차이 정말 큽니다. 이거는 내 컴퓨터 걸 수 있어. 진짜 차이 커요. 당연히 렉 같은 건 경험할 수 없고요. 설정 가능한 해상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일반 모니터로 비유하면 무선 연결은 FHD 해상도, 유선 연결은 QHD급으로 올라갑니다. 비유하면요. 전체적으로 선명도 차이가 진짜 커요. 어차피 일은 컴퓨터가 하니까. 이거는 직접 보셔야 돼. 여보 안 봤죠? 진짜 장난 아니야. 여보 놀랄걸? 이렇게까지 이게 된다고? 이 생각이 들 거야. 또 텍스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니까, 깨끗해지니까 또 그만큼 멀미 현상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 거야. 무선의 자유로움을 내다 버릴 수 있는 수준의 품질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유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좀 반대로 됐죠? 보통 무선을 포기할 수 없다인데 저는 유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얘를 무선으로 쓸 때까지는 이런 VR이구나. 많이 좋아졌네. 신기하다. 무선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유선으로 쓸 때는 이거 반납해야 되나?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유선 연결 시 경계 확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정해둔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순간적으로 외부 캠을 활용해서 흑백으로 현실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 그 기능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뭐냐면은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피코 스토어 PC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코 스토어에 등록된 게임들을 훨씬 높은 그래픽 옵션으로 즐길 수 있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2-in-1, 그런데 PC VR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VR 헤드셋, 저는 그게 피코 네오3 링크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간편한 착용감, 그리고 DP 케이블을 활용하는 PC 연결로 차별을 꾀한 제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VR 헤드셋에 관심을 끄는 지 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피코 VR은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인상적이었다는 거고요. VR 관련주 사야겠더라고. 다만 대부분의 VR 헤드셋들이 그렇듯 당장은 피코도 자체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 같고요. 독점적이고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처가 너무 깨끗하니까 옛날에 내가 봤던 그 VR이 아닌 거야. 플스 VR, 오큘러스 VR 다 써봤잖아. HTC 바이브.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제품들도 다 후속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보단 지금 다 좋아졌겠지만 나는 그때의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아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딱 보는데 이야. 와. 나는 여보가 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여보가 몇 날 며칠 허우적거리는 걸 봤어요. 결론은 그거지? 카메라 렌즈를 사지 말고 VR을? VR 하나 사자. 오케이.